15장 함께 일한 사람들. 우리가 버몬트에서 살 때는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찾아왔다. 지금 메인 농장에 찾아오고 있는 몇천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도 모두 그와 같은 구도자들이다. 그이들은 우리 숲속 농장 이야기를 들었거나 책으로 읽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지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이상으로 비치고 흔한 일상생활 방식과 거리가 먼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고 싶어 한다. 가리고 가려서 짝을 고를 때 말고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얽매이는 것을, 무엇보다 사회라는 큰 틀이 옥죄는 것을 참아내지 못한다. 전쟁에 눈을 감아왔고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사회에서 점점 많은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젊은이들은 넓은 뜻에서 평화를 뜨겁게 지지하지만 집단으로 그 운동을 밀고 나가는 조직에 뛰어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젊은이들은 대체로 자유, 다시 말해 저마다 다른 목표와 기호대로 살 자유를 좋아한다. 그이들은 식이요법이나 요가 단체라면 몰라도 목적이 뚜렷한 단체의 활동가나 회원으로 일하려 들지는 않는다. 그 사람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누구 말도 안 듣고 지겨운 나날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있다. 누구 말 맞다나 뿌리 없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날카롭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떠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아무데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안정되어 있지 않고 확실한 것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그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만난 적이 없었다. 의식과 양심을 지니고 진지하게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드물기는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 그이들은 자기가 믿는 일에 자신을 바친다. 새롭고 더 나은 생활 양식을 만드는 데 한몫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 적잖은 젊은 부부와 젊은이와 단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땅을 얻고자 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다. 거의 모두 미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고 있었다. 자기네 형편에 맞고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그 사람들은 두세계 어디에도 집이 없었다. 우리에겐 12만 평이 넘는 땅이 있었다. 우리는 올고전 젊은들과 땅을 나누기로 했다. 땅을 뚝 떼어서 믿음이 가는 수잔과 엘리어트 콜먼 부부에게 팔았다. 그이들 호주머니 사정을 보아서 싼값으로 또 다른 땅을 떼어서 진과 키드 헤브린 부부에게 팔았고 그 뒤에 물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있는 땅을 그레그 서머즈에게 팔았다. 모두 농사지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이들은 땅을 고르고 건물을 지었다. 콜먼 부부는 돈벌이 농사로 채소와 과일을 기르기 시작해서 얼마 안가 살림이 피었다. 헤브린 부부는 예쁜 집을 짓고 지하실을 깊이 팠다. 연못도 넓게 파고 집짐승들을 길렀다. 그 사람들은 건축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위스콘신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레거 서머즈는 숲속의 텃밭을 앙증스럽게 가꾸면서 판화 가게를 열어 돈을 벌었다. 혼자서 찾아오거나 여럿이 함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며칠, 몇 주 또는 여름 휴가 내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일하고 싶어 했다. 큰 문제였다. 사람들은 밭농사와 집짓기를 배우고 싶어 했다. 여기 와서 야영하며 함께 일해도 되느냐고 묻는 편지가 몇백 통씩 날아왔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지낼 것인가? 고을머니 닦아놓은 땅에 오두막을 몇 채 짓고 난방과 요리시설을 갖추었다. 배낭을 메고 떠돌아다니는 이들에게 가까스로 등 붙일 곳을 마련한 것이다. 야영 허가철에는 캠프장에서 묵을 수 있었다. 모여든 젊은이들은 서로 낯설었지만 금세 비슷한 점을 찾아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일손이 모자란 곳에 가서 일했다. 일한 사람들에게는 끼니 때 먹을 것을 주고 곡식도 나누어 주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노래도 불렀다. 우리는 월요일 밤마다 모여 퇴비 만들기부터 공산주의가 무엇인가에 이르기까지 허물 없이 의견을 나누곤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도 참석하곤 했다. 그 자리에 이웃집에 가서 춤을 추기도 했다.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오붓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고 가는 이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느슨하게 짜인 공동체를 만들었다. 야영객이나 일꾼으로 왔던 이들도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꾸준히 편지를 보내고 틈만 나면 다시 찾아온다.
우리뿐만 아니라 메인주 여러 곳, 영국과 미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갖가지 방법으로 땅을 구하고 집을 짓고 공동체와 자치구를 만들고 있다. 우리를 찾아온 젊은이 가운데 흑인이나 부모가 광부인 사람이나 섬유 노동자나 제철 노동자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우리를 찾아온 수많은 딸들과 아들들의 부모는 상인, 의사, 교사, 변호사, 은행가, 공무원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은 대체로 꽤 넉넉한 집에서 태어나 호화스럽지는 않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자라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노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고작해야 설거지나 심부름을 했을 것이고 잠깐 가게 일을 보거나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에든 오랫동안 매달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밭일을 해본 적이 있고 또 곧잘 하는 사람들이 올 때도 가끔 있었다. 전문 기술자들도 어쩌다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다. 우리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1945년 전쟁이 끝난 뒤에 나타난 전후 세대를 대표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숲속 농장을 찾은 젊은이들은 지금 사회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이고 다른 삶의 방식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이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젊은이들은 지금 미국 사회의 흐름 한 줄기를 또렷이 드러낸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키질에서 골라내야 할 나달에 지나지 않는다. 키를 까불리면 속이 꽉 찬 나달만 남는다. 어쩌면 쭉정이들이 날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버몬트에서 메인으로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찾아오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줄을 지어 찾아왔다. 메인에 온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몰려왔다. 1970년대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이가 한 해에 2,000명에서 2,500명을 헤아렸다. 하루에 몇십 명이 찾아오는 날도 자주 있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사람들을 맞이하는 규칙이 있다. 규칙에 따라 온다고 미리 알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면 본체만 채하고 그날 그때 하려고 미리 잡아놓았던 일을 그대로 한다. 글을 쓰고 있었으면 줄곧 글을 쓴다. 일을 하고 있었으면 하던 일을 마저 한다. 편안하게 퍼질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들은 마음이 상하겠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끝마쳐야 할 일이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부진 의욕과 열의를 갖고 있다. 하지만 능숙하게 연장을 다루고 어떤 일에 어떤 연장을 쓰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기 드물다. 어쩌다 우리가 하는 일에 크나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 우리 밭에 얼어붙은 큰 돌이 몇 개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200이나 300kg에서 500kg은 조이 나갔을 것이다. 오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을 9m 가까이 옮기기로 했다. 지렛대를 써도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이었다. 5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야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십장 노릇을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야 했다. 돌을 폭파하지 않으려면 드릴로 구멍을 줄줄이 뚫고 나무 자루를 박아 넣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 어쨌든 그 돌을 치워야 했다. 드디어 쇠막대 여러 개와 쇠사슬과 4바퀴 트럭으로 돌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함께 일한 덕분이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둘에서 몇십 명에 이르자 사람들을 여러 작업반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그날 온 사람이 있고 그날 떠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경험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 두서너 사람 있다면 사람들이 많아도 모둠을 나누어 손발 맞춰 일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해보았는지에 따라 모둠을 나눈다. 모둠마다 숙련된 일꾼 한두 사람이 일꾼 셋에서 5사람까지 거느린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기초를 넣을 구덩이를 파고 콘크리트를 붓고 잡목을 베고 길을 닦았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써먹었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을 쌓았다. 우리 둘만 있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집이나 숲이나 밭에서 일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사람들에 맞춰 일해야 한다. 사람들은 집 짓기에 서툴다. 우리는 돌릴 만큼은 남이 하지 못하게 했다. 밭일도 해본 사람만 하도록 했다. 숲에 사는 일도 날이 선 연장을 휘둘러야 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우리는 숲에서 일하는 이들이나 길 닦는 이들을 보살피러 자주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늘 즐겁게 일하는 것은 아니다. 앉아서 수다를 떨고 싶어 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할 일을 한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은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을 다루는 일이었다. 사슬에 묶인 종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했다. 지치면 잠깐 쉰다. 처음 온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언덕배기에서 생전 처음 돌을 고른 뒤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진저리를 친다. 손에 흙 묻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겁을 한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위를 뒤집어 엎고 고고학자라도 되는 양 흥미롭게 여기저기 뜯어본다. 어떤 이들에게는 일이 지루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재미있고 신나는가 보다. 우리는 어떻게 길을 놓을지 미리 머리에 그리고 나서 길을 닦아 나갔다. 큰 돌을 깔고 작은 돌을 깔고 맨 위에 자갈을 덮는다. 돌은 어디서 났을까? 바닷가 한 모퉁이에서 주워오거나 집 더 옆에서 땅 밖으로 드러난 바위를 캤다. 도끼, 곡괭이, 세막대, 쇠서랑, 삽으로 절벽을 공격했다. 우리는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캐냈다. 숲에서 땅에 덮인 나뭇가지나 나무잎을 흙손으로 걷어내고 흙을 살살 긁어 모아서 공사할 때 쓰거나 밭에 깔았다. 앉아서 흙을 긁어 모으는 일은 거의 여자들 몫이다. 하지만 억센 여자들이 있어서 도끼나 곡괭이를 휘두르고 바위 절벽에서 부스러져 나온 자잘한 돌이나 흙처럼 무거운 짐을 수레에 실어 길을 닦는 곳까지 끌고 가기도 했다. 큰 돌은 큰 돌만 쌓아두는 돌더미에 쌓는다. 생김새가 예쁜 돌은 집 난간을 지을 때 쓰고 못난이 돌은 기초공사에 쓴다. 중간 크기 돌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집 지을 때 쓸 것, 모서리 돌, 못난이 돌로 나눈다. 돌이 얼마쯤 쌓이면 삽으로 떠서 외바퀴 수레에 싣고 집 둘레에 길 닦고 있는 곳으로 나른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새 집을 짓고 길을 닦았다. 지난 5해 동안 틈날 때마다 시간을 잡아먹는 이 일에 흠뻑 빠지곤 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불쑥 찾아와서 도와주는 이들과 함께 일했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받고 일한 사람도 있다. 어쨌든 우리와 그이들이 서로 만나서 즐겁게 일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기술을 배우는 길이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고 건설하는 길이고 즐거움을 나누는 길이었다. 그 모든 길이 배움에 도움을 주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쓸모가 있었다.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엌 살림에 관한 얘기다. 부엌 살림은 거의 헬렌이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아침에 숲이나 밭에서 일을 하거나 길을 닦거나 건물 짓는 일을 마친 뒤에 한낮이 되면 서로 부른다. 쓰던 연장을 모아서 닦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간다. 날이 좋으면 바깥으로 나가 부엌 옆에 있는 돌 난간에서 먹는다. 그날 찾아와서 함께 일한 이가 있으면 함께 점심을 먹는다. 손님들에게도 나무 그릇과 나무 숟가락을 준다. 수프를 떠서 수프 그릇에 2국자나 3국자씩 담는다. 날씨가 따뜻한 철에는 푸른 잎 채소나 콩나물이 밥상에 오른다. 익히지 않은 롤드 오트는 그 껍질을 벗긴 다음 롤러로 으깬 귀리라고 하네요. 롤드 오트에 올리브 기름과 금포도를 넣고 그리고 갈로 속에 말먹이와 비슷하다 되어 있네요. 삶은 밀에 기장이나 메밀을 넣어서 한 그릇씩 먹는다. 밥을 먹을 때 스코트의 죽이라 하는 땅콩 버터와 꿀 섞은 걸 곁들인다. 당근을 강판에 갈아서 만든 당근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이크이다. 대개 사과를 먹는 것을 끝으로 가지수는 많지만 소박한 식사를 마무리한다. 17사람, 어떤 날은 20이 넘는 사람이 함께 일하고 나서 허겁지겁 점심을 먹기도 한다. 우리는 간단하고 싱싱하고 영양 많은 채식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했다. 윤리 도덕에 비추어 건전하고 영양도 골고루 있는 음식으로 사람들 배를 채우고 싶었다. 밥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거의 젊은이였다. 힘든 육체 노동을 4시간이나 하고 난 뒤이어서 젊은이들이 어찌나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든지 상에 가득 차려놓은 음식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곤 했다. 식사 시간은 흔히 1시간 가까이 이어간다.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거나
서둘러 끝내야 할 일이 없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진다. 지난 몇 해 동안 두 세대가 서로 돕고 사귄 일을 짧게 정리하자니 시골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젊은이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여기 우리 뒤에 우리 삶은 거의 끝나가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다. 우리가 시골에 들어와 농사를 지은 일과 사람들이 와서 보도록 하여 널리 알린 일은 두고두고 값진 일이라 믿는다. 우리는 관심이 있는 이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이들을 돕고 싶다면 기꺼이 돕게 하고 싶다. 하지만 1976년에 이르러서는 몇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맞는 일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숲속 농장 어귀에 표지판을 세워 아침에는 우리끼리 할 일이 있으니 방문객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만 받아들이겠노라고 알렸다. 1978년에는 이 책을 포함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휴가, 우리에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휴가를 선언했다. 그리고 미리 알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났다. 손님들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써야 할 글이 늘 있으니까. 기회만 닿는다면 젊은이들이 스스로 뿌듯해 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진지하게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젊은이들 모두가 인류의 삶틀을 지키고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의 길동무가 될 사람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애써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다. 꼬박 한 세기를 채우도록 열심히 살아왔으니 우리도 이제 쉬어가면서 짬짬이 거들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또 한 편의 글이 끝났습니다.